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설, 이 근거가 됐던 게 BBK 가짜 편지 사건입니다. 이 편지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의 지시로 작성됐다, 이런 진술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5년이 흘렀는데 이제 BBK 사건의 실체가 진짜로 드러나는가 사람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2007년 당시죠. BBK 저격수 바로 떠오르는 인물일 겁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있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박 의원은 최근에 에세이집을 냈어요. 질문할 거리들이 좀 있는데, 자,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출정 도서를 내신 겁니까? 요즘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네. 네. 선거 앞두고 지금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6개월인가요? 네. 이러면 책 내오면 되게 그렇게 연결시켜 보게 마련인데,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응원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알겠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20대, 30대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 기자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고민도 하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어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었던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20, 30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취직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20, 30대의 젊은이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자신의 꿈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버락 오바마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그 세상이 공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극복을 했고 네. 또 그 어려움을 자신의 역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 네. 아마 용기 얻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총선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요. 총선 앞두고들 이제 의원들이 책을 쭉 내는데, 네. 보니까 끝나고 책을 냈다, 또 시점 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책을 내서 글쎄요, 혹시 대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전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 시점과 관련해서 대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대선 후보급으로 안 봅니다. 근데 대선도 그렇고요. 선거에 이제 그 중요한 선거는 저는 그게 시대가 부르면은 이제 그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권유하는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민주당에도 이러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우리 당에도 여성 후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재벌 개혁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 시절에도 그랬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랬고 그 일에 주로 이제 매진을 해왔는데,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은 내리지 않은 단계다. 이 정도면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네네.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두고 판단을 하면 대개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어쨌든 시대가 부르면 나오신다는 건데, 시대가 구체적으로 전화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진행자가 되고서는 이제 첫 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좋은 얘기 책 내신 거 관련해서 미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민감한 내용으로 들어가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BBK 문제 책 안에도 네.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당시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저격수 그 활동을 하시다가 선거 끝나고 이제 정치 보복 당한 얘기 꽤 상세히 기록을 하셨죠. 잠깐만 네.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당시 저는 왜 제가 수사를 받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요즘 와서 이제 그 수사 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 이 BBK 가짜 편지 사건과 제가 연루됐다라고 이제 처음에 단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받으면서 저만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 가족 그리고 제 사무실 직원들까지 모두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이메일부터 모든 그 압수수색을 다 당하고, 예. 심지어는 예금 계좌 추적도 당하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이잡듯이 그렇게 수사를 6개월 동안 받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것이 저가 잘못된 수사라고 몇 번 한 검찰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이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가족적인 아픔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수사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실체가 없다. 이 사건은 실체가 없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죠. 네. 왜냐하면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 당원도 그렇게 수사를 받았고요. 근데 또, 예. 네. 수사의 중심이 보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네. 박영선 의원과 김경준 씨의 관계를 집요하게 캤다 이런 맥락인데 혹시 그 가짜 편지 뒤에 그 기획자가 박영선 의원일 거라고 추측하고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저는 그때는 무엇 때문에 제가 수사를 받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렇게 했나 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검찰은 그 편지가 가짜 편지였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냥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 당시에 이것을 수사를 해서 이것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경준 측에 저의 경우에는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촉한 적이 없으니까 접촉한 기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접촉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한나라당이 저희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고소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한테 그 고소를 취하하라고 검찰이 상당히 종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저희가 의심했었죠. 왜 그럴까? 왜 저 사건을 고소고발을 취하라고 검찰이 종용을 할까라고 굉장히 의심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러한 그 연유가, 그러니까는 대통령 특보가 연관돼 있다든지 이런 것 이제 새로운 진술이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네, 네. 근데 이 청취자분들께 사실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설이라든지 가짜 편지설이라든지 다 아는 걸로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12월 13일 날이요.
한나라당의 그 당시에 클린 정책 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홍준표 의원이 어떤 편지 한 장을 흔들면서 이 편지가 그 김경준의 기획 입국을 도모했던 편지다. 그리고 이 편지로 봤을 때 김경준의 기획 입국은 노무현 정부와 그 청와대가 기획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편지를 흔드는 것이 도대체 저게 뭔가, 그리고 관심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 편지가 이제 그 가짜였음이 밝혀진 것이고요. 그 가짜 편지를 그럼 과연 누가 쓰게 만들었느냐가 요즘 검찰 조사의 핵심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밝혀졌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였던 사람이 그 편지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라는 새로운 진술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명 씨라는 사람은 구체적인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네.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편지를 쓰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제 사태가 커지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 편지를 신모 씨에게 쓰도록 해서 전달한 이 대학 교직원인 양모 씨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중심 인물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양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이 시점에 이 진술을 이렇게 번복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게 뭐 민간인 사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구속된 그런 이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5년 동안 참았는데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약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 저는 그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세간에 이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네. 2007년 12월 15일부터 17일 즈음에서 중앙 일간지,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서울에서 발행되는 그 중요한 일간지 중에 한 곳에 예.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편집국장을 찾아가서 그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의 형제가 신경화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감옥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형이고 미국에서 김경준 씨와 같은 수감 생활했다. 네. 있었다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을 인터뷰하게 해줄 테니까 이것을 일면 머릿기사로 실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으로 미뤄봐서는 이 가짜 편지는 그 당시에 누군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것을 기획적인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큰 기획의 산물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몇몇 사람이었던 뭐 어쨌든 간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매우 은밀하게 그것이 진행되었고 기획됐던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BBK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BBK 수사가 이제 특검까지 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BBK 사건과 관련됐던 검사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주요 보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던 권재진 장관도 그 당시 BBK 사건 당시에 검찰청 차장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 뭐 예를 들면 뭐 중수부라든지 뭐 주요한 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요 보직에 대부분 다 BBK 관련 검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검찰 내에 BBK 이너서클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BBK에 관련된 그 검사들이 인사에서 지난 5년 동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BBK 수사에 대한 보온 인사인데요. 그럼 왜 보온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반드시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5년 전보다는 지금 BBK 가짜 편지가 수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수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 100%다 실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BBK 가짜 편지 사건 당시에 검찰이 왜 그러면 그 수사를 다 해놓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 이 편지가 가짜였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는 짚어야 될 대목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예, 당시 수사 검찰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자는 것과 그리고 네. 당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 이 BBK 이제 사건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선 임박해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캠프에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고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범죄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당시 특검이 있었고 또 이명박 후보는 법적으로 이제 성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BBK와 관련해서는 언젠가 한 번쯤은 좀 진솔하게 이것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도 이 BBK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리카 킴이나 김경준과 연루해서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어떤 그 명백한 해명이 지금 아직까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질문거리가 있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좀 전개를 시켜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이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BBK 사건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은 3선 의원이 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정봉주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국회 개원되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18대 국회에서 이제 그 정봉주 법이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가 됐고요. 예. 19대 국회에 이 법을 다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제가 6월 초에 다시 제출을 해서요. 예. 이 법이 조금이라도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BBK와 관련된 사안은 정봉주 의원이 한 이야기나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한 불공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MB 새누리심판 국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개편을 해서 확대했더군요. 특위도 2개로 하고 9개의 소위원회로 돼 있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시는지 사건 제목만 쭉 나열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지요. 예. 불법 민간인 사찰 진상조사 소위가 있고요. 또 그 11.6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디도스 사건 조사 소위가 있습니다. 예. 또 대통령의 임기 후에 이제 이사 가신다고 했던 내곡동 사저 삼청도 안가 조사 소위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BBK 가짜 편지 조사 소위, 예. 그리고 대통령 그 주변의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실세 비리 조사 소위,
또 서울시장 시절에 불거졌던 파이시티 인허가 불법 대선 자금 조사 소위가 있고요. 또 SLS 등 이 구명 로비 조사 소위라고 해서 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 불법 그 부패 자금과 관련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또 영부인 등 친인척 비리 조사 소위, 그리고 다이아몬드 게이트라고 하는 CNK 등 자원 외교 비리 조사 소위로 현재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많기도 많군요. 이 네. 사건들을 다 어떻게 하는지는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무엇을 네. 하는지만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관련돼서 좀 민주당과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7인 회의 존재 여부의 논란인데 박근혜 전 위원장 측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7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던 그 진실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폐쇄성 문제입니다. 다시 예. 말하면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7인회라는 게 이제 강창희 의원이 그 7인회는 굉장히 편한 모임이다라고 이제 그 실체를 인정을 하셨던데, 이 강창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7인회의 멤버를 보면 대부분 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이제 그 주름 잡던 분들이시고 또 원로 그룹이셔요. 그런데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과연 멘토링하는 그룹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김종인 그 박사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비서를 통하지 않고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그건 아마 기자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직접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는 전화 통화를 기자들이 직접 할 수 없거든요. 네. 단지 비서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 말이 뭐 훈수로 전달이 되거나 뭐 그랬다더라 아니면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국회를 오가면서 간혹 한두 번씩 간혹 만나게 되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한번 나타나면 모든 기자들이 다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되니까요.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이것이 과연 이제 제대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치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7인회가 저는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장을 알겠습니다.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네. 짧은 질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민주통합당이 당대표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예. 대세론 이해찬, 약진 김한길 두 후보 중에 누구 찍으실 겁니까? 이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곤란하고요. 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투표할 생각입니다. 이해찬 대세론 끝났습니까? 뭐 오늘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끝났다고 쓴 데도 있고요. 네. 또 김한길 새로운 뭐 부상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 기사 제목을 통해서 보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암시만으로 그냥 더 괴롭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과 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현안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